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JPMorgan과 웰즈 파고의 실적은 미국 경제의 두 가지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 바이든 경제 성적 비교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JPMorgan 체이스와 웰즈 파고의 최근 실적 발표가 미국 경제의 두 가지 중요한 현실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JPMorgan 체이스와 웰즈 파고는 2024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1년 전보다 이익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익 감소폭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두 은행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웰즈 파고는 5.61% 상승했고 JPMorgan은 4.44% 상승하면서 각각 2023년 2월과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은행의 실적은 현재 미국 경제의 두 가지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 소비자 지출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현실은 대출 수요가 여전히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새로운 부채를 짊어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분석가들은 이에 대해 대출 수요가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JPMorgan과 웰즈 파고는 미국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이 두 은행은 전체 미국 고객 예금의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실적은 미국 소비자들의 건강 상태와 기업 활동의 현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됩니다. 두 은행의 최고 재무 책임자들은 각각 소비자들이 아직 괜찮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JPMorgan의 재무 책임자인 제레미 바넘은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여전히 괜찮다고 밝혔으며 웰스 파고의 최고 재무 책임자 마이클 산토마시모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향후 대출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지 주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대출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는 소비자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은행의 실적 발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 은행의 실적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와 바이든 두 대통령 하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며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던 첫 3년 동안 GDP는 연간 평균 2.8%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면서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고 트럼프 임기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은 1.8%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팬데믹 이후 강한 경제 반등이 이어지며 연간 3.2%의 GDP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치로 트럼프 임기 동안의 7.6% 성장에 비해 바이든 임기 동안은 11.8%라는 더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따라서 GDP 성장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문제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트럼프가 재임하던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약 7.8%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집권 이후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2021년 이후 소비자 물가는 무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혼란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유로존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에서는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재임하던 3년 동안 약 67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며 2190만 개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2016년보다 약 27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바이든 집권 이후 162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회복과 함께 강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장률은 1981년 이후 가장 강력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성장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두 행정부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실업률은 4.7%였으며 팬데믹 이전에는 3.5%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실업률이 급등하며 트럼프 임기 마지막에는 6.4%에 이르렀습니다. 바이든 집권 후에는
실업률이 6%대로 시작해 점차 하락하면서 한때 70년 만에 최저 수준인 3.4%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4.1%로 소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가계소득은 트럼프 재임 초기에 강하게 증가했으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실질 중간소득은 8.2%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임기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 소득 증가율을 잠식하며 실질 소득 상승률은 1.3%로 트럼프 시절에 비해 낮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부의 창출 면에서도 바이든은 트럼프에 비해 다소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주식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자산이 크게 증가했으나 바이든 임기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러한 자산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졌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대통령의 경제 성적은 각기 다른 강점과 약점을 보여줍니다. GDP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지만 인플레이션과 가계소득 면에서는 트럼프가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지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특정 지표만으로 두 대통령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